자,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어, 사실 어떤 환경에 대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어떤 환경인 거죠. 환경이 사실 어떻게 사실은 변해왔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기술이나 뭐 정부나 또는 산업이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환경들과 사실은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주체인 우리는 그럼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의 이제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목차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인트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많이 들어보신 거죠. 많이 들어보셨고 또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궁극적으로 안전과 사실은 유지관리의 서로 상관관계를 좀 보자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 사실은 베이스가 돼야지 사실은 모든 이제 어, 국민의 생명과 또 국가의 안전 자체가 국가의 사실은 이제 경제라든지 전반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은 슬라이드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전은 사실은 국가와 국민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크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이게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여기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이게 국민의 사실은 생명과 재산을 사실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일단은 가지고요. 그리고 대상은 뭐 SOC하고 민간시설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일단은 국가 기반의 인프라들 그게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뭐 SOC 뭐 사회간접자본부터 해서 SOC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실 토목시설물들이 대부분인 거죠. 뭐 교량이나 댐이나 터널이나 해서 그래서 국가 기반 시설물들과 그리고 국민이 사실은 생활하고 있는 국민 생활 시설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일단은 안전을 사실은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들이 사실은 좀 많이 그 진보되고 또 뭐 신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또 활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IoT나 ICT나 뭐 빅데이터 또 뭐 VR, AR 뭐 또 인공지능 AI부터까지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이제 급속히 사실은 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제 그걸 적용하고 있는 지금 단계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범위라고 사실은 우리가 한다면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간적 범위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상, 지하 뭐 다 사실은 총망라해서 일단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부분들이고 시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계획 설계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 시공에서 폐기하는 것까지 사실은 그 전체적인 사실은 이제 시간 타이밍에서 사실은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범위를 잡아보자. 그래서 이런 사실은 모든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프레임을 좀 잡아놓고 이제 좀 보자는 겁니다. 보자는 거고. 자, 그래서 사실 아까 그런 약간 큰 체계를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사실 이제 환경 여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이제 무엇이 사실은 변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사실은 기후변화, 사실은 이제 가장 이게 핫 이슈죠. 기후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어,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사계절이 뚜렷한 사실은 기후였던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노래 제목도 나오는 것처럼 뚜렷한 사실은 기후고 사실은 이제 어 다른 외국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좀 계절 구분이 좀 명확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사실 이제 아열대 뭐 온난화 쪽으로 이제 아열대 쪽으로 이제 기후 변화 자체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역시도
기후 변화라든지 또 뭐 지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시설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건축물하고 이제 뭐 구조물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유지 관리에 위협이 되는 사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말에 뭐 지구 평균 자체가 3.7도씨 상승 뭐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수온도 마찬가지지만 수온 1도 정도 사실은 그게 변화에 따라서 그 수중에 있는 생태계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은 변화되고요. 또 그 변화됨에 따라서 어, 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지 여러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거나 또 사실은 이제 그냥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사실은 환경으로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7도 약 4도 같으면 사실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기온의 변화, 그리고 뭐 극한 강수의 빈도라든지 뭐 강도 이런 거 사실은 증가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뭐 또 그 밖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태풍이라든지 뭐 여기 그런 안 됐지만 사실은 뭐 태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기후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에 따라서 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의 안전을 사실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사실은 지진 관련돼서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간접적으로 뭐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사실은 꽤 사실은 데미지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사실은 이제 내진 설계나 지진을 사실은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국내 한반도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경주나 포항으로 일단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어, 뭐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실은 뭐 건물 형태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그냥 굉장히 많이 틀어질 정도로 일단은 상태가 좀 심각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내진에 관련된 사실은 이제 뭐 연구도 좀 많이 나오게 됐었고, 또 그리고 관련된 이제 지침이나 정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사실은 법도 사실은 좀 바뀌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사실은 지진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여름에 사실은 뭐 장마라든지 또 그런 데 사실은 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기후나 또 내진 지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완전히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뭐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토목 뭐 사면이나 토목 구조물에 이렇게 해서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환경을 또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자, 기존에는 우리가 신규 이제 건설로만 사실은 치우쳤던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6,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건설을 좀 호황기였고, 그래서 뭐 국가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게 뭐 철도나 도로나 사실은 또 소시 등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건물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도 사실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또 단지도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어, 과밀화되고 고밀도가 됐었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현재는 이제 추세가 이제 신규 건설보다는 사실은 유지 관리에 사실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제 사실 시기로 좀 많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법들은 사실은 이제 각각 이제 단일 뭐 도로나 철도나 사실 이렇게 해서 개별법들이 사실은 신규 이제 건설 중심이었는데, 시설물 안전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이제 관련의 이제 모태가 되는 법인데,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특별법이라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이제 기존 시설물을 사실은 어떻게 사실은 유지관리를 제대로 뭐 해야 되는
대해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중심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은 그렇게 약간 구분이 됐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 쪽으로 워낙 이제 많이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 바뀌다 보니까 투자 역시도 뭐냐면 국가에서 예산을 사실은 잡아두는 거, 또 분배하는 거, 또 하여튼 뭐 계획 잡는 부분들도 사실은 건설에서 일단 유지관리 쪽으로 좀 많이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해당 시설물들 사실 이 비중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꽤 사실은 많은 뭐 심하게는 90% 이상이고 뭐 한 거의 그래도 3, 40% 이상 사실은 이제 20년, 30년 된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사실은 우리가 연령이 지나고 나면 기능들이 사실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쇠퇴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노후에 따라서 이제 사고들이 안전 사고들이 이제 좀 빈발해지는 부분들. 그래서 관리하고 사실은 이제 또 개선이나 개량을 사실은 할 필요가 증가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제 계획이나 설계 시공까지 사실 우리가 그 범위에 있으면 잡아봤다 그러면 생각하고 일단 투자를 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계획 설계 시공에서 또 유지관리 사실은 폐기까지 사실은 그 전체 일련의 과정에 걸친 전생애 주기를 사실은 관리할 필요성이 이제 증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술 환경 쪽에서는 뭐, 쪽이 저거냐 이렇게 해서 뭐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기존에 있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천연 뭐 자원이죠. 재료들부터 해서 또 뭐 돌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런 사실은 이제 부분들부터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콘크리트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사실은 그뭐 시설물의 구조적인 사실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재료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신소재들 또 신기술이 사실은 발달함으로 인해서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재료에 사실은 또 혁신도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 이제 패러다임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초고층 이제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1880년대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 기존에 이제 그냥 어, 사실 기술의 발달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술이나 사실은 어떤 재료 특성이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단일적으로 이게 움직임이 아니고 뭐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나 시공이나 또 재료나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융합될 수 있는 그 복합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연계돼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건물도 높아지는 거고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상징성을 사실은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또 정리를 된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변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정부화 쪽이죠. 사실 정부화 쪽은 아까 제가 처음에 거듭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단계를 이제 뭐 보게 되면 뭐 전기기관부터 해서 우리가 전기에너지 뭐 기반을 둔 그런 혁명 시대에서 또 이제 3차 산업 자체에서는 이제 사실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고 인터넷이 등장하게 돼서 그런 사실은 지식의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또 이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단순히 사실 그냥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 사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지능적인 사실은 이제 사회로 진화하기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능과 사실은 정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병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
지금 현재 패턴으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지능 정보 기술은 사실은 국가 산업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현재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또 이제 지능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보면 요즘 계속 뭐 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뭐 인공지능을 사실은 활용해서 뭐 기계하고 사실은 사람하고 뭐 대결한다든지, 또는 이제 바둑의 사례도 뭐 그런 거고, 사실 또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또 이제 사실은 뭐 골프도 사실은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대결을 했던 걸 얼핏 봤는데요. 참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한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실은 활용함으로써 일단은 최대한 사실은 시간을 줄여서 일단은 정확한 사실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사실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지금 진화되고 있고, 또 활발히 사실은 이제 그 개발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그 옆에 나오는 이제 뭐 구글 이제 클래스 이런 거라든지, 또 아마존, 네, 아마존에서 이제 드론 택배를 사실은 도입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정말 아마 지금은 예전에 10년, 20년, 30년 오래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아마 그 주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빨라져서 이런 지능 정보화 쪽은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사실 또 뭔가 사실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챕터 이제 두 번째, 이제 변화그램 사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어, 이제 국내 사실은 이제 우리가 GDP 이제 국내 이제 대한민국 사실은 이제 총 생산 이제 뭐 그 생산량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부가가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뭐 하여튼 70년대 한 50년 전이죠.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사실은 이제 어, 생산에 관련된 재화나 가치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부분들이죠. 또 늘어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시설물 역시도 사실은 이제 같이 이제 등등해서 이제 연결해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기술의 사실은 발전을 영향해 줬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사실은 기술의 한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발전되고 개선되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설물 자체가 이제 뭐 대형화되거나 사실은 또 고도화되거나 또 첨단화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또 역시나 이어지는 게 경제 성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냥 또 구축도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는 뭐냐면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사실은 성능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걸 사실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그 챙겨봐야 될 게, 사실은 이 안전사각지대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각지대 뭐 얘들을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좀 그 슬라이드 제시하는데, 최근에 아마 그 보셨을 거 이제 뭐 언론이나 아마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외벽이 사실은 이제 그냥 타일이나 이제 벽돌이 좀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들, 또 실내에 또 이제 뭐 그 구조물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구조물 말고 비구조체들인 거죠. 이제 붙여놓은 것들, 마감재 이런 것들 사실은 막 떨어져서 사실 사고 나는 부분들. 또 그리고 큰 시설들은 사실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소규모 시설이라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사실 우리가 건물들, 지금 뭐 사진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는 것 사실은 올해는 이거 뭐 맨션 이제 공동주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도 사실은 이제 노후화되고, 또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기능 세탁이 되니까 일단은 항상 이제 사고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싱크홀도 아마 뭐 포트홀이나 싱크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 자체에서 뭐 지하 수위의 변동에 따라서 일단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제 그 지하에 묻혀 있는 이제 그 오수가 관들이죠. 여러 가지 케이블 관들이 이제 또 오래돼서 이제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 함몰이 되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싱크홀 이렇게도 사실 이제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고 또 지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사실은 안전 사각지대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좀 챙겨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가급적인 위험 요소를 일단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그런 약간 뭐 크게 뭐 환경 변화도 있겠지만 또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사실 유지 관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한 해 안에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그냥 유지 관리 이렇게 해서 뭐 요거만 신경 씁시다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실 관점을 이제 보고 그래서 사실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냥 계획을 세워서 플랜 짜서 이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일단은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은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슬라이드에 제시한 것처럼 일단 성능 중심인 거죠.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뭐 사용성의 중심이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 중심일 수 있는데 이제는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 중심에서 일단은 먼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지 관리를 좀 하자는 부분들이고 또 비용도 사실은 이제 효율적으로 좀 투자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기후 변화나 또 이제 취약한 사실은 이제 어떤 요인, 영향인자로부터 사실은 어떤 그 대응 전략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체계적 유지 관리라는 게 뭐 딱 사실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법적인 사실은 이제 부분들이 좀 토대가 돼야 되고 그럼 사실은 법의 토대가 되고 난 상황에서 정부하고 사실은 뭐 지자체하고 또 공공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이제 그냥 그 연계가 돼서 어 뭐 어떤 사실은 뭐 가이드라인이나 또 기준이나 또 지침 이런 것들 사실은 또 만들어내고 또 개선해서 또 국민들 사실은 이제 또는 아니면 시설물을 사실은 이제 뭐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용자나 아니면은 소유주나 같이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유지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사실 이제 키트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스마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데요. 기술의 어떤 사실은 뭐 발전 또 대형화 첨단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결합이 돼서 사실은 스마트 유지 관리가 지금 이제 뭐 대세 아닌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왼쪽 슬라이드에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는 뭐냐면 이제 어떤 사실은 뭐 대상 시설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전성을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시간적인 주기로 따져서 일단은 유지 관리를 했던 부분들이죠. 즉 뭐냐니까 뭐 반기별로나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연간으로 해서 일단은 측정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그때 사실은 타이밍 때마다 어떤 이제 그 표준화된 뭐 기준이나 또는 매뉴얼을 사실 들고 와서 일단은 이상 있는 점 사실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단은 점검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뭐 현재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좀 이제는 한계가 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있는 텀에 어떤 사실은 안전사고들이 사실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또 세밀하게 사실은 이제 유지 관리 사실은 이제 스마트 유지 관리를 해보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시간별로 일단은 주기를 끊어서 했던 게 아니고 현재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사실은 이제 그냥 하는 부분도 꽤 큽니다. 이제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뭐 교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담당 점검 진단을 하고 있는 그 교량이 있는데 그럼 그런 교량에다가 뭐냐면 실제 계측 센서를 다 사실은 부착을 다 시켜 놓습니다. 이제 부위별로. 그래서 어
어차피 교량으로 치면 상판도 있고 또 위에 또 뭐 줄도 있을 거고 또 밑에 하부 뭐 교량 뭐 주두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사실은 전부 다 계측기나 사실은 센서를 다 부착을 시켜 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카메라를 다 연동시키고 나서 또는 진동까지도 저희가 이제 다 고려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 이제 모니터링이 있는 모니터할 수 있는 상황판이 상황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실에서 뭐냐면 일단은 항상 사람이나 또는 이제 그냥 그 시스템에다가 일단은 그 들어온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갔을 때 확인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일단 상시사실은 이제 그냥 사람이 상주하든 아니면 사람이 상주 안 하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사실 설치를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시그널을 쉽게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아마 스마트 유지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직접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은 장비, 최신 장비나 기계를 사실은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즉각 사실은 보수 보강을 하는 일련의 그런 것들 사실은 스마트한 유지 관리라고 일단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그 앞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사실은 뭐 변했고 사실 또 이제 변화가 요구한 것들도 사실은 이제 봤잖아요.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지금 이제 사실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각기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 따라서 아마 그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이제 유지 관리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 그러면 뭐 비전이나 국가에 대한 사실 비전 목표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어떤 뭐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 안전과 유지 관리 기준을 뭐 수립한다든지 또 재정을 사실 예산을 사실은 이게 또 그냥 뭐 결정하는 부분들 또 관련된 이제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해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시설 관리 주체나 또 저희 같이 공공기관들은 또 실제로 하시는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점검 진단을 어떻게 실시할 거며 또 새로 개발된 뭐 신기술을 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또 기술자들을 또 많이 사실은 키워내고 또그 그런 사실은 이제 관리자 역량도 이렇게 또 키워낼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제 맡은 이제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사실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사실은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사실은 통역해 맞아들여져서 일단은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고 그리고 요 이제 슬라이드는 사실은 핵심 그겁니다. 기존에는 안전 이제 점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뭐냐면 이제 1년에 이제 그 시설물 점검 진단하는 하나의 이제 그 플로우 차트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조사하고 사실은 평가하고 등급만 지정해서 자, 예를 들면 누구누가 사는 사실은 그 건물이라고 치면 그럼 이 건물이 이제 법에 사실은 명시된 건물이면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어떤 자격 갖춘 사람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점검한 사람이 했을 때 어, 상태 평가하고 안전성에서 둘이 평가를 하는 거죠. 했을 때 일단 안전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A, B, C, D E 다섯 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이 등급이 사실은 A가 제일 좋고 사실은 E가 제일 낮다고 치면 그러면 A가 우수나 양호가 났을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이제 뭐 D나 E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그 시설물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그냥 평가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성능 사실은 그 관점을 사실은 안에다가 새로 이제 넣은 겁니다. 넣어서 안전은 사실은 당연하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사용 성능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평가를 사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해서 사실은 기존의 안전 등급을 종합 성능 등급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지 관리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좀 잘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 평가라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최근에 이제 안전뿐만 아니고 성능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그 정보 사실은 뭐 체계라고 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보 이렇게 해서 국가가 사실은 이제 정보 인프라를 어떻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을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같이 공유하고 또 담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약간 그 정보 흐름들을 또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법령 체계도 사실은 보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관련 법령이 돼서 일단은 뭐 쭉 이렇게 해서 개별법, 특별법, 기본법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각기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이제 시설물에 따라서 뭐 도로나 철도나 여러 등등 시설물에 따라서 각자 개별법들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는 게, 그런 건 사실은 이제 개별 그냥 어차피 관리하기 위한 법들이고,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개별법들을 사실은 전체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국토안전 관리원이지만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개별법들보다 사실은 상위되는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일단은 뭐 해당 사실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또 보수 보강을 하세요. 또 어떤 이제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법이 좀 약간 좀 분산되고 다양화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특별법에서 또 이렇게 해서 법령이 만들어져서 일단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사고들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법령까지는 알아봤는데요. 이제 뭐 스마트 유지 관리 중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그 기술에 넣은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건설인 거죠. 건설 패턴에서 이제 스마트 관련된 뭐 기술이나 팁 이런 걸 사실은 뭐 접목해서 일단은 생산성하고 안전성을 사실은 좀 많이 향상시키는 이제 방식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뭐 기존에 이제 사람이 사실은 하든 아니면은 그냥 2D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 3D 가상 공간에서 일단은 뭐 최적의 사실은 설계를 뭐 하는 부분들인 거죠. 뭐 물론 이제 빔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시공 역시도 일단은 뭐 기존에 어떤 해왔던 그냥 이제 단순한 이제 그냥 정형화된 이제 패턴보다는 좀 이제 어, 부재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PC라고도 하죠. PS는. 그래서 이 사실은 공장에서 만약에 뭐 제작 생산을 해서 일단 사실은 바로바로 사실은 현장으로 그냥 가져서 일단은 작업 시간도 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이제 시공성을 사실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사실은 좀 많이 바뀐다는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유지관리 쪽에서도 실시간으로 사실은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을 또 이제 모을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사실은 이제 단일로 이제 뭐 그 부각되는 게 아니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냥 같이 이제 하나 그냥 또 연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에 따라서 일단은 뭐 건설 전 단계에서 아마 스마트 기술이 적용 가능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사실은 유지 관리라는 것도 뭐 기존에 그냥 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유지 관리를 좀 자동화하고, 또 그리고 그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ICT나 IoT나 또 뭐 드론이나 또 스마트 뭐 센싱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유지관리 사실은 이제 쪽에다가 접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계측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IoT 기반에서 또 어떤 정보들 사실은 실시간으로 이제 그냥 수집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도 사실 꽤 사실 많은 영향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요소마다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스마트 유지 관리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개처 IoT 기반 뭐 정보는 이 보신 것처럼 사실은 뭐 가장 크게 뭐 드론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이렇게 이제 IoT 시스템을 이제 구축시켜 놓으면 사실은 이제 뭐 각종 주위에 있는 사실은 뭐 어떤 어, 그 요인 뭐 요소들을 갖다가 사실은 접목시켜서 일단은 사실은 바로 실시간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교량을 사실은 이제 그냥 좀 교량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수교를 사실은 이제 유지 관리하는 이제 부분들을 좀 도외시키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그 교량에다가 그 센서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뭐 GPS나 카메라나 또 이런 것들 사실은 부착을 다 시켜놓고 또 실제로 이제 그냥 변형 차이라든지 또 뭐 지진을 사실은 뭐 감지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다 그냥 실시간으로 일단은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일단 서버로 받아서 그러면 그런 서버 사실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상황실에서 일단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실제 유지관을 관리하는데 좀 효과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있음으로 해서 미리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뭐 태풍이라든지 만약에 뭐 지리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사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골든 타임을 사실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사실 분석을 또 합니다 하는데 뭐 이렇게 현장 조사도 사실은 하게 되고 또 계측도 하고 사실은 구제수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을 사실은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위험 요소 사실은 뭔지 또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이제 어떤 데 좀 주로 이제 리스크가 큰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제는 아마 좀 거의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실은 이제 그 니아라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연구과제가 아니고 사업과제를 한 200억짜리를 냈었는데 뭘 냈냐니까 이제 AI를 인공지능을 사실은 활용을 해서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사실은 데이터들을 사실은 이제 정보화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냐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굳이 이래 뭐 우리 건설 쪽뿐만 아니고 뭐 예술 쪽이든 아니면 또 뭐 요리든 뭐든 하여튼 전 분야에 걸쳐서 기존에 사실 있는 데이터들을 어, 예를 들면 현재 사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를 사실은 이제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그 엑스레이를 사실은 많이 뭐 찍는 자체가 뭐냐면 기존의 의사들이 본인의 사실은 경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어, 기존의 이제 어떤 그 경험치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쉽게 말하는 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누구 환자가 왔을 때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떤 증상이고 또 어떤 사실은 뭐 암이라든지 이렇게 소견을 보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의학 쪽에서는 뭐냐면 AI를 사실 도입을 해서 저 일부 큰 데는 그 수백만 장 이상의 사실은 데이터를 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 데이터를 그 슈퍼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다 쉽게 말하면 주입을 시켜서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바로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뭐 몇 달 이상 걸릴 것 같다가 한두 시간 아니면 짧게 뭐 10몇 분, 20분 그 사이에 사실은 잡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잡아내는 것도 뭐냐면 그 사실 이게 오차를 줄인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한 사실 니아 정보화진흥에서 나온 과제 자체가 뭐냐면 각기 여러 다른 분야에 있는 이제 그런
기본 이제 로 데이터들을 사실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냥 그 정보 데이터로 쉽게 말하면 이제 변환시키고, 그래서 그 변환시키게 되면 이제 끝내는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은 하나의 뭐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면 건물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 제가 실제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른 거 사실 이제 기간에 진행됐는데, 어 건물을 따지면 건물 만약에 이제 여러 뭐 수백 동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손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좀 갈라진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수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손상들이 있는데 그 손상들을 자료를 이렇게 꽤 많이 축적을 시켜놓고 이제 그 AI를 돌리게 되면, 그럼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드론을 쉽게 말해 한번 이제 근무를 한번 돌고 났을 때는 바로 사실은 그 데이터, 기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건물에 대한 사실은 이제 위험한 정도까지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렇게 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말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약간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도 지금도 점검을 하고 진단을 나가서 일단은 유관 점검하는 거죠. 물론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일일이 이제 그 건물이나 이제 실물에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판단하면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대해서 뭐 보통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미흡한지 그게 하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 유지 관리라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이제 뭐 AI나 사실은 분석하는 이제 기법이나 기술들이 워낙 이제 발달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이 사실 굳이 이제 그냥 나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굳이 결정 안 해도 사실은 의사결정을 이제 미리 이제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설물 이제 종합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 사실은 이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좀 유일한 사실은 또 이제 정보 관리 체계죠. 그래서 FMS라고 이제 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인데, 여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국가나 또 국민이 사실 하고 있는 저희 법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은 그 실물이 다 이력이 다 담겨져 있고, 또 실제로 조사했던 부분들, 또 그리고 뭐 그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도매라든지 또 아니면 이 상태든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활용할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나중에는 아마 좀 이제 뭐 민간에도 공개를 하긴 하겠지만, 현재는 사실 이게 활용을 좀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게, 그냥 단지 그냥 A라는 사실은 건물에 대해서 그냥 뭐 조사했더라 그냥, 그리고 이게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그냥 뭐 등급이 어떻게 됐더라 그것만 이렇게 몰랐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누구나 쉽게 말하면 알 수 있는 이제 그냥 종합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앱을 통해서도 아마 이제 실제로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현재 주위에 있는 시설물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또 이 시설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렇게 아마 가능하리라 좀 보고요.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또 데이터 플랫폼을 사실은 이제 일단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 게, 기존에 있는 사실은 데이터들을 좀 제대로 된 사실을 이제 그냥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또 외부나 사실은 내부나 또 이제 정보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정보를 활용하고 또 이제 사용하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요런 이제 그냥 시설이나 건설이나 또 지하나 또 다른 이제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또 수집, 저장, 또 가공 처리해서 이런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GIS 기반으로 해서 시설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관리를 이제 또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뭐 그냥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자료들을 사실은 이제 국가정보 이제 공간정보 포털 통해서 일단은 실제로 이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레이어를 사실 둬가지고요. 일단 그래서 시설물 정보라든지 또는 이게 사실 아까 말했던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제 GS 기반에서 시설물을 좀 관리하고자 일단 방향을 또 잡았고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는 아마 이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뭐 그림처럼 나중에 이제 뭐 구글이나 뭐 그냥 네이버 지도처럼 해서 아마 확인하게 되면 이 시설물에 대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개요라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또 최근에 뭐 점검받았던 이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다 나오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사실 사용할 때는 또 이제 미리 그 확인하고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좀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상 이제 VR을 사실은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VR이 실제로 이제 사용하면서는 조금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그 강도 테스트 뭐 압축 강도든지 아니면 이제 코어 뚫고 사실은 또 이제 강도 테스트 하는 것부터 해서 또 현장 조사하는 것들 또 뭐 실제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현장을 보면서 시설물 건물을 이제 뭐 건물의 시설물들을 점검 진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일단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제 여기 슬라이드 우측에 위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사실 저희가 VR 기기를 이제 사실 이렇게 착용하는 거죠. 하면서 직접 본인들이 이제 그냥 그 대신 사실은 이제 그냥 현장 조사하는 방법도 익힙니다. 익혀서 일단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전에 이제 좀 많이 좀 바뀌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또 하는 그 관리원에서 뭘 하냐면 그 점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기존엔 사실은 이제 그냥 교육이라는 게 뭐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엔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하는 강의를 다 들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실험을 또 이제 약간 본인이 직접 이제 그냥 체험을 하세요. 하시는데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사실 이게 언제 뭐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은 사실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긴 하지만 실험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VR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똑같이 그냥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렌더링까지 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강도 테스트든 아니면 현장 조사든 뭐든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뭐 공유센터하고 또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랩도 이제 사실 운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아직은 사실은 이제 요뭐 자체 단계가 이제 그냥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하는 중이라서 아마 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리는데 뭐 되게 사실은 좀 복잡해 보이고 좀 그렇지만 사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사실은 스마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사실은 그냥 그 정보 기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실은 이제 그 체계로는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스마트 유지 관리를 사실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플랫폼도 필요할 뿐더러 또 이제 그에 또 맞는 사실은 법이나 제도나 또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또 이제 되려 그러면 뭐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점검하는 사람이든지 인력도 사실 그렇게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뭐 이제 좀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가 리즌센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그
내진센터도 사실 운영하냐 뭐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아마 그때 경준하시는 포항 지진을 통해서 일단은 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기관에서는 내성능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좀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일단은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제 내진 보강을 사실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뭐 내진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여기 저희가 이제 공단에 관련 사이트 들어가시면 또 실제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내진 성능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매뉴얼 이런 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이게 좀 도움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거의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 이제 뭐 성능 중심 유지 관리, 뭐 스마트 유지 관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사실은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보급해야 될 게 저희 사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사실은 그 시설 성능 연구소에서는 뭐 물론 이제 정책 연구라 그래서 법이나 제도나 지침이나 뭐 매뉴얼 만드는 사실 연구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또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사실은 스마트 관련된 사실은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 여기 뭐 나온 것처럼 뭐 빅데이터 그리고 AI 쪽 그리고 또 무인체 관련된 사실은 활용하기 위한 또 기술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장수명이라든지 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사실은 효율하고 사실 집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뭔가. 그래서 성능을 개선하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뭐 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실 기술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세 번째 곡지는 또 재해재난 대비 아까 말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기후 변화가 사실은 이제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지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좀 활용을 해서 뭐 재난이나 사실은 이런 거좀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재재난에 대비한 선제 뭐 된 기술들을 좀 많이 좀 R&D를 좀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실은 뭐 안전 정책 뭐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 지원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 성능 평가나 또 기반 시설 관리나 또 국가 사실은 이제 그냥 안전 관련된 매뉴얼 유지 관리 등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또 연구를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중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물 사실은 안전 유지 관리 자체를 좀 개선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국민의 사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사실은 이제 크지 않냐라고 이제 본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사실은 그 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그 이름에서 지금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일단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제 건설공사의 안전뿐만 아니고 또 뭐 품질,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 또 지하 안전, 또 소규모 생활시설 안전부터 해서 많이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계획부터 해서 뭐 시공, 폐기까지 하여튼 시설물의 전생에 뭐 주기를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전 유일한 하여튼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아까 뭐 스마트 사실 기반에 우리가 실물 안전 유지 관리 뭐 체계를 사실은 뭐 배워본 시간 가졌는데요. 일단 뭐 사실은 그 중심에 사실은 저희가 좀 서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이렇게 사실은 미션과 비전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기관에 그, 어, 그
소명인 거죠, 소명. 그래서 예방적 어떤 시설 관리하고 또 안전한 또 환경을 조성해서 사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게 제 소명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비전이라고 사실은 하는 게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실은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여러 사실은 이제 뭐 사고 현장에서 또 사고 나지 않게끔 이제 막는 거, 그리고 뭐 지진이나 기후 변화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다양한 사실은 환경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연구를 통해서 또 신기술 개발하고 또 전문 인력을 또 사실은 보급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에서 일단은 이제 뭐 좀 저희 이제 기관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또 오늘 이제 사실은 스마트 기반에 대한 어떤 안전하고 유지 관리 체계가 이렇게 사실 흘러간다고 일단 이제 강의를 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마 이게 조금 아마 그런 제 생각에는 오늘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슈나 뭐 그런 부분들 패러다임이 기존에 중요한 건 사실은 그냥 스마트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스마트는 사실 도구일 뿐 겁니다. 도구일 뿐이고, 단지 뭐냐면 기존에 안전하고 유지 관리를 우리가 그 해왔던 이제 그런 그림들이 최근에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장비나 사실은 어떤 여건들 정보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연계가 돼서 사실은 많이 사실은 이제 좀 다양화된 거죠. 다양화되고 좀 고도화됐던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현재 아마 트렌드인 걸 좀 이해하시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화상으로 하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좀 질문하고 사실 이렇게 뭐 답변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뭐 이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좀 뭐 궁금했던 점이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관심이 있거나 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뭐 얘기해서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적어놨거든요.